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니 1학년 때부터 겪은 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 전학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학생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전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쳤는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는데 나는 부모도 없고 무당인 이모랑 산다. 그리고 말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말 시키지 마라. 참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튼 지금부터 이 친구는 무당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말을 안 했냐면 선생님이 일어나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읽지도 않고 체벌을 당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 A와 B가 있었고 A와 저는 짝이었고 B는 A의 앞자리에 그리고 무당 친구는 B의 짝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금요일 야자 시간이었습니다. 감독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해서 A, B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이야기하길 야, 우리 집 2층에 전세랑 월세 주는 거 알지? 근데 이사만 오면 이상하게 보름 만에 귀신 봤다 하면서 나가더라. 라는 이야기에 운을 띄우는 순간 무당 친구가 몸을 돌려 A를 바라보며 맞다, 너그 집에 귀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녀석이 자기소개 이후로 처음 말을 했다는 것에 저희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무당 친구에게 귀신이 어딨냐며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당 친구가 그러면 내가 보여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녀석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학교에 와보니 무당 친구가 흰색 종이, 붉은색 모나미 펜, 녹음기,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돼지 피를 넣어서 가지고 왔더군요. 그리고 토요일이라 오전 수업을 끝으로 바로 친구들과 A 집으로 향했습니다. A네 집은 2층 집이었는데 1층은 A네 가족이 살았고 외부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2층은 세를 주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4명은 2층으로 곧장 올라가서 현관을 들어서자 바로 거실 겸 부엌이 보였고 거실 옆 화장실 그리고 정면에 방이 2칸 있는 구조였습니다. 무당 친구는 이곳저곳 둘러보더니 안방으로 보이는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이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보여달라며 재촉했지만 무당 친구가 말하길 귀신이 활동하는 온도가 따로 있다. 지금은 안 보이고 밤에나 보일 기다. 라는 말에 1층 애인의 집으로 다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이 되길 기다리며 무당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말은 왜 안 하고 지내는 건지. 그 친구의 말이 모두 기억나진 않지만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해본다면 내가 말을 걸면 상대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귀신이 대답을 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말을 안 섞는 기라. 그리고 귀신을 보거나 듣거나 느꼈을 때 도망치거나 피하면 지를 알아본 걸 알고는 끝까지 따라 붙는다. 그래서 말을 안 섞으려는 기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자정이 될 무렵 우리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집 안을 밝히고 있었고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둘러앉았습니다. 무당 친구가 준비해온 물건들을 꺼내서 붉은색 모나미 펜을 항아리 속 돼지 피에 푹 담궈 피를 적시고
흰 종이에 무언가를 적으면서 마치 분신사발을 연상케 하는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겁니다. 그러고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와 알고 있노? 이어서 무당 친구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했는데 그 질문들은 기억이 나질 않고 마지막 질문. 니네 무슨 원한이 있길래 여기서 안 나가고 그러고 있노? 응? 라는 질문을 끝으로 녹음기를 껐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 물어봤습니다. 야, 뭐 보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뭐 들렸나? 끝난 거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당 친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네 여기서 와 알고 있노?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끝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질문들을 건너뛰고 마지막 질문. 니는 무슨 원한이 있길래 여기서 안 나가고 그러고 있노? 응? 라는 질문 뒤에 그 존재의 대답이 너네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밟고 있잖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는 현관을 나와 계단을 2층에서 튕겨지듯 뛰어내려왔고 1층에 내려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명이어야 하는데 3명뿐인 겁니다. 친구 A, 그러니까 집주인인 A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A를 데려오라며 다급하게 언성을 높였고 그러다 무당 친구가 말하길 내도 저렇게 원한 깊은 귀신은 처음 본다 라고 얘기하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리창 너머로 내려오지 않은 A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등에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잠을 재우는 것처럼 위아래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창가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A가 뭔가에 씌였구나 라는 생각에 A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 뭐하노? 야 빨리 내려온나? 거기서 뭐하노? 빨리 내려오라고. 무섭다. 뭐하노? A야 장난치지 마라. 빨리 내려와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우리를 인지했는지 움직임을 멈추고는 우리를 등지고 서 있던 A가 서서히 고개를 돌리는데 분명 등을 쥐고 서 있던 그 녀석이 어깨 너머로 목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목을 180도 꺾으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저는, 아니 우리 모두는 기절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밤에 욕하며 소리 지르는 걸 들은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더군요. 그렇게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 저와 친구들은 모두 개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고 화요일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발칵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 A, 집주인 A가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저와 친구 B, 그리고 무당 친구는 본드를 흡입한 범죄자로 몰려 있었는데 그 당시 사회 이슈적인 내용 중에 불량 학생들이 본드를 흡입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사실 그도 그랬을 것이 친구 A의 실종으로 선생님과 경찰에게 진술을 할 때 우리들이 귀신을 봤다고 하니 당연히 어른들 입장에선 이것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오전에는 학생 주임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에게 끌려가서 혼나고 반성문을 쓰고 오후에는 경찰서에 가서
혼나고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던 무당 친구는 퇴학을 당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은 친구 B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마, 그날 녹음된 녹음기를 찾아갖고 경찰한테 들려주자. 그러면 우리 말 믿을 거 아이가? 맞네. 그러면 되겠다. 야, 오늘 학교 마치고 바로 가보자. 생각해보니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 낮에 사건이 있었던 애인의 집 2층으로 갔습니다. 대낮인데도 정말 무섭더군요. 문제의 그 방으로 들어서고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날 녹음기를 집어 던지고 뛰쳐나왔는데 녹음기가 창가 구석에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싸늘한 기운에 못 이겨 얼른 녹음기만 주워들고 1층으로 뛰어내려와 그 녹음기를 켜봤습니다. 그런데 무당 친구의 첫 번째 질문. 얘 여기서 와 알고 있노? 이 질문에 분명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담겨져 있었는데 지금 녹음되어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닌 친구 A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얘들아, 됐다. 내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갇힌 것 같다. 내 돈 꺼내둬. 얘들아, 내 돈 빨리둬. 라고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친구 B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이건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담당했던 경찰을 만나 녹음기를 전해주며 형사님, 이게 그날 녹음했던 녹음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 녹음기는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였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는 테이프가 엉키거나 재생할 수 없을 때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버튼이 다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찰 앞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데 누르면 툭 튀어나오고 또다시 누르면 툭 튀어나오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테이프를 넣는 곳을 열어보았는데 안에는 테이프가 없었습니다. 즉 애초에 녹음이 될 수가 없던 겁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헛소리를 한다며 욕을 먹고 많이 혼나며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 B와도 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날 일을 그 이후로 그 누구에게도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끝날 무렵 수능도 끝났고 졸업을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조금씩 잊혀져 갈 때쯤 지하철을 타고 대구 시내로 나갈 때였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구는 그 당시 지하철 호선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좌석에 앉아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정면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이 익어 유심히 보니 실종되었던 친구 A가 걸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하려는 찰나 그 친구 A도 저를 알아보고 갑자기 달려와 미친듯이 지하철 문을 두드리며 저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출발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 A의 표정은 정말 사람을 죽일 듯한 살기가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실종되기 전에 친구 A는 살짝 통통한 편의 체격이었는데 그때 마주한 친구 A는 바짝 말라 마치 해골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골 같은 몰골에 눈이 빠질 듯한 모습으로 저를 노려보며 쫓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약속을 취소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대구에 있는 것 자체가 무서워져 대학교도 포기하고 바로 군 부사관을 지원하여 대구를 벗어났고, 그렇게 강원도로 근무지를 배치받고 저는 휴가 중에도 대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 차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훈련을 받는 군인이다 보니 휴대폰을 분실이나 파손 등의 이유로 3년 동안 3번이나 넘게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번호도 3번이나 바뀌었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직업 특성상 모르는 번호도 모두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연락을 끊었던 친구 B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B는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닌 바로 여보세요. 내다. 네, 된 거 같다. 나 어쩌지? 어? 와, 무슨 일인데? A가 내 주변을 계속 맴돈다. 근데 이 일을 누구한테 이야기해본들 아무도 안 믿어갖고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니밖에 더 있겠나? 그래, 알았다. 내가 바로 갈게. 네 지금 어디고? 내 지금 인천이다. 더 이상 대구에 못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인천으로 왔다. 내가 주소 보내줄게. 그래, 알았다. 내가 도착해서 전화할게. 그래, 끊어라. 생각해보면 영화든 드라마든 친구 B가 어떤 일을 당하면 마치 그 다음은 제 순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해봐도 이 일은 함께 겪은 친구 B 말고는 도움이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 저는 그렇게 바로 휴가를 내고 강원도에서 친구 B가 있는 인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은 인천의 한 저층 아파트였습니다. 도착해서 곧장 친구의 집으로 올라가니 친구가 반기는 기색은 없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그러니 약 3년 만에 처음 만나는 친구는 문만 열어주고는 바로 소파로 가서 앉아버리더군요. 니 괜찮나? 저의 물음에 친구는 말이 없이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니 무슨 일 있었나? 계속되는 물음에도 말이 없는 친구가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내 번호는 어찌 알았노? 라는 물음에 친구가 앉은 채로 저를 쳐다보며 기괴한 표정으로 그게 와 궁금한데. 뭐라고? 그게 와 궁금하냐고. 그게 와 궁금하냐고. 라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너무 놀라고 소름이 끼치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랄 틈도 없이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서히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집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뭐고 씨발. 야, 니 와 그러노? 장난하지 마라. 니 와 그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뭐고 이거 안 열리노? 뭐고 이게 씨. 친구가 점점, 아니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문은 열리지 않고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정신을 부여잡으며 문고리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친구 B가 보이는 것입니다. 친구가 밖에서 문을 연 것이죠. 이제 집 안에 있는 존재는 친구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는 동시에 저를 보고 놀란 친구가 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신발장 거울로 친구의 시선이 옮겨지며 말을 잇지 못하는 겁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본 것이죠. 그와 동시에 제가 외쳤습니다. 튀어라! 저희는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고 밖으로 나온 후에도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게 뭐고? 야, 씨, 내도 모르겠다.
나는 저게 닌 줄 알았지. 아씨. 그렇게 정신없이 한참을 달리다 속도를 조금씩 늦추며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웬 야산을 뛰고 있었습니다. 뭐지? 여긴 어디고? 여긴 어디지? 어두운 산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그때 에이그 젊은 놈이 뭘 달고 다니길래 죽은 놈하고 산 놈하고 구별도 못하나? 라며 호통치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제 옆에 있던 친구 B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란 저는 말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웬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에이그 어찌 죽은 놈인지 산 놈인지 구별도 못하냐고 이놈아! 같이 있던 놈이 네 친구 같더냐? 어이? 에이그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반쯤 나간 저에게 비구니 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길, 에이그 이놈아, 이쪽 길로 쭉 올라가면 절이 하나 나올 거야. 거기 스님께 가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가봐. 라는 말을 끝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시기에 저도 모르게 스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저 죄송한데 무서워서 그러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귀신하고 뛰댕긴 놈이 무섭긴 뭐가 무서워? 금방이니까 후딱 가봐. 라는 말을 끝으로 산을 내려가셨고 저는 음산한 분위기에 못 이겨 뛰어 올라갔습니다. 얼마 오르지 않아 작은 절이 보였고 안도감이 들며 눈물이 날 지경이더군요.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방 한켠에서 문이 열리며 주지 스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어쩐 일... 인사를 끝내지도 못하신 채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이고, 일단 얼른 들어오시지요. 라며 급하게 방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말씀을 이어나가시길, 아이고, 아니 어쩌다가 이리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겁니까? 라며 물으셨고 그 물음에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뛰다가 이 앞에서 비구니 스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처님, 나무 관세음보살, 일단 여기서 이틀만 더 지내고 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군인이라 내일 복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면 가셔야겠지만 내일 이곳을 떠나시게 되면 계속해서 오늘 같은 일을 겪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이틀 후에 가면 다 떨쳐낼 수 있는 겁니까? 완전히 그것을 떨쳐낼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멀리 떨어져 지낼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다시 겪을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잠자리에 드시지요. 네,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스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복귀를 해야 하지만 또다시 어제와 같은 일들을 겪을 생각에 치가 떨린 저는 부대로 바로 전화를 해 청원 휴가를 신청했고 다행히 큰 일정이 없어 바로 승인되어 절에서 하루 더 묵게 되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로 준비를 마치고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스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귀신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면 그대에게서도 서서히 멀어질 것입니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저는 절에서 나와 주차해둔 곳으로 내려가며
엊그제 있었던 일들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로 돌아와 부대 BOQ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씻고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해 부대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절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나와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볍더군요. 담배를 사고 슈퍼 앞에서 태우고 있었습니다. 진짜 참 이게 다 못 내리고 그렇게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연기를 내뿜고 있던 그때 누군가 옆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슈퍼는 거의 부대원들만 이용을 하는 곳이기에 휴가 복귀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며 반겨주려는 그때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무당 친구였습니다. 무당, 네가 어떻게 여기? 잘 지냈나?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고? 미안하다. 내가 다 설명할게. 그날 이후로 니네한테도 영가가 옮겨간 것 같다. 그 영가가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걸 다 나한테 얘기해주더라. 뭐? 헛소리 하지 마라.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네 얼마 전에 싸이월드에서 내가 쓴 댓글 안 읽었지? 뭐? 그걸 네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얼마 전 다른 동창이 싸이월드에 졸업 앨범을 찍어 올린 게시물 댓글을 읽어 내려가다 무당 친구의 이름이 보이자마자 소름이 끼쳐서 댓글은 읽지도 않고 인터넷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가인가 뭐 때문에 나도 찾아온 거가. 미안하다. 진작 찾아왔어야 됐는데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힘든 일 없을 거다. 잘 지내라. 내 간다. 저는 다른 친구들의 소식은 묻지도 못하고 무당 친구에게 인사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무당 친구는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한 일도 생기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처럼 제가 겪은 일을 많이 알리진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경험이기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100% 실화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